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점술이나 유사 서비스업 종사자가 만여 명,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까지 내다본다고 합니다. 무속시장 규모도 조사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속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박욱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속 문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보기에 최근에 무속 현장에서 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요, 이 모바일과 AI입니다. 모바일 무속 앱을 저희가 쓰게 되면 네, 비교적 저가에 쉽게 무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챗 GPT의 사주 서비스나 사주 GPT 같은 특화된 AI 무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네. 무료로 쉽게 대중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계기로 좀 급속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래 들어 두드러진 게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글쎄요, 이 무속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한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무속이나 사주에 대한 방송 빈도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또 방송의 어조 자체가 변화한 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무속인들을 대단히 불행하고 기고한 삶을 사는 이들로 묘사를 했던 반면 네. 최근에는 무속인들이 민족 전통 정신 문화를 지키는 무형 문화재나 또는 장인으로만 묘사되는 이런 문제가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은 미디어 전반에서 무속의 어두운 실상을 가리고 자꾸 미화된 면만 보여준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최근 북미와 동남아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속을 젊은 세대들에게 젊은 감성에 맞는 참신하고 정의로운 문화로 이제 K-컬처의 위상을 업고 세계화를 또 시도한 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회적인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과거에 이제 어떤 무속인이 뭐 이런 말을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정보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부 사례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무속인의 수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개 30만 명, 많으면 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30만 명 정도 되면 삼성그룹 정직원 수에 비등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십만 명의 무속인들이 제각기 내온 점괘가 10%만 맞아 떨어져도 그 사례가 몇천 건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짓 점괘 90%를 무시하고 10% 맞아 들어간 것들을 수천 건이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포장해서 자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무속의 점괘 혹은 사주풀이가 믿을 만한 하나의 예언처럼 자리가 잡게 되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속인을 찾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걸 텐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건 각종 불안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근데 저희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안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 속에 저희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불안 해소 방식을 좀 저희가 좀 탐구하고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리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을 대처할 만한 그런 고안이 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 무속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약화되는 문제가 아마 첫 번째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인간됨의 삶이라든지 어떤 정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교양이라든지 이런 정신 문화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의 쇠퇴 자체가 이런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속 관련 소송도 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사실은 그 무속 관련 소송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예. 무속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속에 많은 문제라든지 어떤 사건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말로 하기도 끔찍하고 또 기괴한 사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 예. 이제 무속의 실태를 잘 보도하지 않는 이 방송 미디어의 쇠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긍정적인 것만 방송을 하게 되고 또 알리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과거의 한국 무속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적인 어떤 삶의 특수한 삶의 정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종교 문화의 하나의 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틀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무속의 실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마치 하나의 가스라이팅으로 많은 대중에게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불안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사주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을 잠식하고자 하는 과도한 이런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시대가 오면서 더 그것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그 주된 그 생각은 뭐냐면 바로 고객들의 불안 조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 결국엔 이렇게 무속 문화가 만연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교육과 생활지도 책임을 방기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실 한국 선교 초기에도 무속과 관련해서 교회 내부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일부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무속인들과 같이 점을 쳐주는 이런 일들도 성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국의 거대 이단 종파들도 생겨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무속을 거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속에 대한 교육과 경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예. 무속 문화가 확산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드리고 싶은 이 기도 제목은 예. 그 현 상황을 직면하고 그리고 무속인의 말에 삶을 맡기는 일에 죄악 때문에 교회 교육자님들과 또 성경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교회 모든 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특히나 이런 무속 문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박옥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